자, 예, 보시죠. 그니까 다음이 몇 쪽이죠? 저걸. 그니까 다음 책, 223쪽이죠. 223쪽에, 그니까 4장,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그니까 제1절,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니까 시행자요. 그니까 네모 1번, 시행자의 지정, 양과 1번, 원칙적 시행자가 돼 있고, 그니까 뭐 그 문장 읽는 거 생략하고요. 그니까 다음에, 그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국가 표시요. 국가. 그다음에 지방 표시요. 지방 자치단체. 동그라미 2, 3, 4 묶어서요. 동그라미 2, 3, 4. 뭐 어디다가 뭐 공기업 쓰시고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2, 3, 4. 그러니까 국가 2, 3, 4 공기업을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2번 공공기관. 뭐 그 첫째 줄 끝에다가 국세 쓰시고요. 국세가 많이 들어간 회사.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정부 출연기관, 그러니까 국세 쓰시고요. 국세가 찌끔 들어간 회사. 동그라미 4번, 지방공사, 그러니까 지방세 쓰시고요. 지방세 들어간 회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여러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머지 뭐 그거 읽는 거 빼고요.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표시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괄호 한 줄, 두 줄, 한 줄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표시요. 조합. 바로 도시개발 사업에 전부를 환지, 표시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뭐 이하 조합이라 한다. 고 돼 있죠. 동그라미 6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입니다. 따라서 구역 지정 후 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뭐 동그라미 6번은 원절에다가 구역 지정 후 설립 쓰시고요. 구역 지정 후 설립. 그래서 조합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구역 지정 제한을 할 수가 없죠.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조합을 만든다. 그리고 셋째 줄에 전부 환지가 있는데 전부를 환지 그 아래다가 강제 가입 쓰시고요.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만들어지면 토지 소유자는 다 조합에 강제 가입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환지다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서 따로 보도록 하시고, 뭐 다음에 뭐 이러저러한 시행자들이 있어요. 민간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다음 주 와서 동그라미 12번의 공동출자법인 뭐 거리 아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시행자들이 있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226조 양괄호 2번. 그러니까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 그러니까 방괄호 1번 원칙. 그러니까 방괄호 2번이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양괄호 2번. 그러니까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 방괄호 1번, 방괄호 2번이 있고, 그러니까 내용 그렇게 아시겠지만 다시 묶어서요. 방괄호 1, 2를 묶어서 그러니까 양괄호 2번에다 붙여주시고요. 반괄호 2번도 그러니까 전부 환지 방식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괄호 1번 본문,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에 전부를 환지, 몇이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 몇이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방괄호 2번 예외,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갈매기, 전부 환지 넣으시고요. 전부 환지로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어찌저찌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뭘까?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방괄호 1번 원칙, 전부 환지 때는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는 게 원칙. 방괄호 2번, 전부 환지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괄호 1번 전부 환지, 그건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3월부터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뭐 이건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는데 볼펜 교환 행사를 갖자고요. 서로 이제 격려한 의미로.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정성을 들여서 여기다 이제 내가 내놓을 테니까 서로 같이들 하나씩 볼펜을 예를 들면 5명이 하나씩 나눠서 내자고요. 제일 좋은 건 자기가 써야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렇다고 제일 안 좋은 거 막 그냥 굴러댕기는 거 하나 내놓을 수는 없죠. 한 두 번째, 세 번째 좋은 거 해서 하나씩 내놓자고요. 야, 이걸로 보면은 시험 2개는 더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볼펜에다가 조그맣게 쓰자고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내 모습이 아름다워. 뭐, 그러니까 당근 합격. 모르면 4번. 알죠? 이걸 듣겠습니다. 모르면 아무튼 이렇게 써서요.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격려하는 의미로 볼펜 교환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1층 약국 아저씨가 올라오더만, 다들 스톱! 멈춤! 필통에서 하나씩 막 이것저것 막 꺼내갖고, 여기다 그냥 우르르 싸놓고 하나씩 갖다 놓고, 이거 가져가시오. 저거 가져가시오.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볼펜 교환은 누가요? 볼펜 주인이 하는 게 낫죠. 그 옆에다 쓰시고요.
볼펜 교환은 누가 하는 게 나아요? 볼펜 주인이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볼펜 교환 행사를 가지려면 볼펜 주인이 하나씩 꺼내놓고 서로 나눠 가지는 게 가장 이르들한 다툼이 적습니다. 하나 더 쓰시죠. 그러면 뭐 할 때는요? 땅 교환 할 때는 누가요? 땅 주인이 하는 게 가장 낫죠. 그러니까 볼펜 교환은 볼펜 주인이, 땅 교환은 땅 주인이, 그러니까 뭐 쓰자고요. 두 덩어리요.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부 한지, 땅 교환은 누구를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이요?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조합 아래다가 다시 한번 강제가입 쓰시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천천히 쓰시고 조합에다가 강제가입. 그러니까 전체 땅 주인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서 큰 땅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50명이 나서서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겠다고요. 누가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죠. 전체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서 99명이 나서서 사업을 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하는 거죠.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모여서 하는 게 뭐라고요? 조합이라고요. 전부 다 가입하는 게 조합이죠. 그러니까 볼펜 교환은 볼펜 주인이, 땅 교환은 땅 주인이, 뭐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보시고요. 그러니까 네모 2번, 227쪽에 네모 2번 조합이 있고, 그러니까 조합에 뭐 이러저러한 동의 요건들이 있는데 그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228쪽에 방과 3번, 그러니까 조합의 구성,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조합은 땡땡.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몇이요? 토지 소유자로 한다. 몇이요? 로 한다. 그러니까 끝에다가 강제가입 쓰시고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이죠. 강제 환지합니다. 따라서 조합 만들어지면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춰서 조합을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조합원들도 다 강제가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박스의 기억권,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까지 다 표시요.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저쪽 어딘가에서는 면적 얼마, 쪽수 얼마 그것들을 따졌는데 여기는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인 거죠. 그 동그라미 2번에 그러니까 기억권이 있고 그 언저리에다가 뭐 그래도 쓰시죠. 쓰시는 게 거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원리를 적용한다고요. 협동조합은 1인 1표이죠. 그러니까 대비되는 것.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그러니까 1주 1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격을 갖추고 사업을 해야죠.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격 갖춘 게 자인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니까 법인이죠. 그러니까 법인인데,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적용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원리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돈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10,000주를 갖고 있어요. 어느 사람은 100주를 갖고 있습니다. 100주 가진 사람은 한 손 들면 몇 표가 되고요? 100표. 10,000주 가진 사람 한 손 들면 그러니까 10,000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얘기하는 거라면 협동조합은 1인 1표라고요. 뭐 협동조합, 뭐 유기농 생활협동조합, 생협 뭐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출자금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내고 가입을 하면은 그 매장에서 사는 것 일반 사람보다 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택배 신청을 해도 좀 빨리 더 신선한 것들 오게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생활 협동조합들이 있고 2년 전에 협동조합법 통과되면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지원들 대책이 있고 뭐 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교육 강의들 많이 하고 있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동조합 뭐가 있고요. FC 바르셀로나 그 풋볼 클럽이 있죠. 뭐 거기도 협동조합이고 서울우유도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1인 1표라고요. 그래서 돈을 뭐 그러니까 1억을 냈든 100만 원을 냈든 3만 원을 냈든 똑같이 한 표인 거죠.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그다음에 이제 여기하고는 관계없이 협동조합도 나중에 이제 수익이 생겼을 때 배분은 출자 액수에 따라서 배분은 하지만 협동조합 원리를 적용하니까 1인 1표라고요.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다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는 실시계획과 이제 환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 장, 두 장 넘어와서요. 233쪽에 233쪽 제2절 실시계획 있습니다. 네모 1번, 양보 1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표시요.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 표시요.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양보 2번. 그러니까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표시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전한 사항과 서류를 명시 첨부해야 된다. 양보 3번.
지정권자의 인가 표시요. 지정권자의 인가. 그러니까 시행자는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의 인가 또 표시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처음 위치결정 누가 있고요? 국시대, 국토부 장관, 지도사, 대도시장, 지정권자. 그러니까 시행자를 정해줬죠. 시행자 정해줬고 설계도서 온이라. 설계도서 내면. 그러니까 누가 인가를 한다고요? 지정권자, 국시대가 인가를 하는 거죠. 어떤 모양의 신도시를 만든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실시계획 보셨고요. 그러니까 다음 선호장 넘어와서 그러니까 238쪽에 제4절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아까 네모 2번 중요한 내용 보셨고 한 장 넘어와서 241쪽에 제5절 그러니까 수용방식 6분의 0.5 써도 아시겠죠? 개발법 6문제인데 6문제 중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나온 비율이 0.5문제 비율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2년에 한 문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순환도 2년, 두 번마다 한 번. 1, 6월 안 보고, 3, 4월 보고, 5, 6월 안 보고, 7, 8월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넘어와서요. 249쪽에 제6절 한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지 방식 이제 최근 그쪽 249쪽 펴시고 그러니까 강유노트 30쪽을 보시죠. 그러니까 강유노트 30쪽에 그러니까 2-18 개발사업 환지방식 사업 해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 절차줄이요. 79년 잠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사업 실제 사례 그대로 소수점 이하만 정리한 거예요. 8688 1기 신도시 수용방식의 신도시는 8688이 처음이니까 79년 70년대 강남 개발이나 79년 잠실까지도 다 환지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구역에 대한 숫자입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죠. 첫 번째 계획, 여기다 사업을 한다. 위치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내면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그러니까 위치가 정해지고, 그러니까 토지들 삐뚤삐뚤하고, A 소유자, B 소유자, C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계획이요.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설계도를 쓰겠죠. 그 신장로 선 긋고, 그러니까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나 상가도 어떻게 짓는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써냅니다.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관청의 도장을 받죠. 그러니까 진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시계획도 누구한테 받고요? 그러니까 국시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그러니까 인가를 받습니다. 설계도가 정해졌어요. 그 정해진 설계도에다가 누구누구에게 어디를 주겠다는 걸 정하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 A에게는 이쪽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B에게는 이쪽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C에게는 아파트를 주겠다 등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계획, 환지에 대한 계획 써내서 인가를 받죠. 환지 계획 써내서 인가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예요. 여기 개인 땅 8만인데 그냥 80%. 그러니까 공적인 땅 20%. 그러니까 공적인 땅이 60% 늘어나게 됐죠. 이건 사업마다 다 다를 거고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줄 땅 40이 됩니다. 전체 도로 면적 이 정도는 되고 공원 면적, 구청, 보건소, 세무서 등등이 들어서게 되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땅 정해서 그 땅 팔아서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채비지가 포함되죠. 그러니까 공적인 땅을 뭐라고 하고요? 보류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보류지에는 그러니까 도로, 공원, 구청 등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포함이 됩니다. 개인에게 줄 땅이 반토막 나는 거죠. 80에서 40 반토막 납니다. 그래서요, 어느 C가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갖고 있었다고요. C에게 그러니까 500제곱미터를 주게 되죠. 옛날 논두렁, 밭두렁 만원, 그러니까 사업 끝나고 나면 10만원. 그래서 5천만원짜리 땅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채비지요. 채비지 땅 팔아서 사업을 한다. 그래서 사업 비용이 전체 10억이 든다고 치죠. 10억이 드는데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땅 주인들 돈 없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땅 팔아서 사업을 한다고요. 사업 끝나고 나면 제곱미터당 얼마요? 10만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10만원 잡고 그러니까 나누면 되죠. 얼마 정하면요. 10,000제곱미터 정하면
만만억이 되니까 10억이 마련되죠. 만제곱미터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환지 방식의 기본 내용들이고, 기본적인 가닥은 아까도 설명드렸고요. 다음 보시죠. 2-19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시행규칙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또 역시 나중에 보시고, 2-20 환지계획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지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 거기에 굵은 선이 있고, 굵은 선 안에 있는 내용은 좀 오늘 혹시 안 나오신 분이나 또 아니면 집에 가서 식구한테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소련말 외울 필요 없다고요. 외우는 거 아니죠. 내용 아시면 됐습니다. 다 객관식 문제라고요. 객관식 문제에서 짚어내면 되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니죠. 보시자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환지계 그럼 어떤 내용이 담길 거냐? A, B, C 등등이 땅을 갖고 있죠. 근데 예전에 어느 땅을 갖고 있었냐? 그래서 새 땅 어디를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A, B, C, A 101번, 113번, 135번 땅 갖고 있다. 다른 사람도 있겠죠. A한테는 1, 2, 3, 4, 5, 6 1블럭에 4번 땅을 준다. B에게는 1, 2, 3, 4 4블럭에 15번 땅을 준다. C에게는 1, 2블럭에 들어서는 아파트 307호를 준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디를 준다. 이게 환지계획이죠.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 준다고요. 이걸 정해놓은 게 환지계획입니다. 근데 한 발 더 나가면요. 전체 100%, 40%, 60%이죠. 그냥 편하게 개수로 하자고요. 전체 100개를 만듭니다. 100개를 만드는데 10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 몇 개를 준다고요? 40개를 준다고요. 조합원에게 40개 주고 60개는 공적인 땅으로 한다. 까지 붙으면 빠짐없이 다 된 거죠. 이게 환지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중에서 어려운 것 있으면 그건 제 잘못이고요. 여기까지는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누구한테 설명드리는데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됐고요. 내용 이해하셨으면 됐고, 우리 좀 객관식 문제라고요. 종전토지 명세를 청산대상이라고 하는데 왜 청산대상이라고 하는지는 뒤에서 보도록 하시고, 다음에요. A, B에게 새 땅 어디에 준다. 바꿔주는 새 땅이 뭐고요? 환지이죠. 명세 아무튼 말 그런데 가끔 무슨 장부 보면 명세표 그런 거 있어요. 어디에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한 카트를 샀다고요. 좀 많이 샀습니다. 주말이라서요. 그러면은 계산하고 나면 영수증 주죠. 그러면 영수증에 쭈르륵 내가 뭐 샀는지 다 써져 있잖아요. 리스트가 다 정해져 있다고요. 내가 산 물건 목록이 정해져 있죠. 또 물건을 사러 갈 때도 일상생활 때는 그냥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다닥 집어서 살 수 있지만 큰 잔치를 앞두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써서 갖고 가는 거죠. 그게 목록입니다. 목록 중에서도 어떤 목록이라고요? 세부 목록이라고요. 자세히 썼다고요. 그냥 자세히 썼습니다. 자세히 썼는데 또 거기다 또 더 밝혀서 더 붙여서 자세히 밝힌 세부 목록이라고요. 아무튼 자세히를 몇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냐고요. 밝을 명, 어두울 암. 자세히 밝힌 세부 목록을 뭐라고 하고요? 명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보다 환지 명세. 그런데 C의 경우에는 새 땅이 아니라 307호 아파트를 받았죠.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307호 아니면 503호 뛰어 올라갔다. 저 아파트를 뭐라고 하고요? 입체 환지. 땅 대신에 바꿔주는 거긴 한데 땅이 아니라 아파트 한 채를 줬다. 전체 조합원에게 몇 개를 준다고요? 40개를 준다고요. 환지 조합원에게 줄 땅 100개 중에서 40개를 잡는다. 환지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야 되니까 얘는 환지 설계 조합원에게 40개를 준다. 여기는 40개, 여기는 강아지계, 여기는 삼계탕 개짜지만 그냥 40개 환지 설계. 공적인 땅으로 몇 개를 잡았다고요? 60개를 잡았다는 거죠. 소련말들은 소련말이고요. 소련말은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내용 아시면 됐다고요. 내용 아시면 된 겁니다. 이거를 도면으로 해보면 옛날 사람들에게 새 땅 어디에도 준다. 이 도면을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하게 써져 있잖아요. 띠띠띠띠띠 나누면 석장이 되고 그 석장을 띠띠띠띠 붙이면 한 장이 됩니다. 나눠보자고요. 옛날에 A, B, C가 어디 갖고 있었다.
전체 땅 중에서 공적인 땅은 이쪽만큼 잡는다. 4번 도면 반사, 3번 도면이죠. 조합원에게 줄 땅은 이쪽으로 잡는다. 그 전체를 덩어리로 주는 건 아니죠. 조합원에게 줄 땅, 이쪽 땅 중에서 여기 이 땅은 A에게 주고, 이 땅은 B에게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어느 한 채는 C에게 준다. 그거죠. 요 석장을 합치면 요게 되고, 그겁니다.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준다. 옛날 땅 주인에게,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 환지, 어디 준다. 전체 땅 중에서 조합원에게 줄 땅은 이쪽으로 잡고, 공적인 땅은 이쪽으로 한다. 이게 이제 환지 계획입니다. 내용 됐다고요. 쓰는 말 외우는 거 아니고 됐습니다. 2-21 환지의 종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새 땅을 주게 되는데, 이제 새 땅을 주고 또 이제 안 받게 되고 또 땅 대신에 아파트도 받고 이러저러한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도록 하시죠. 환지의 종류요. 지금 여기서 80대 저 개인이 갖고 있던 게 80. 조합원에 줄게, 개인에게 줄게 40이죠. 그러면 50%죠. 그래서 면적 50%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자고요. 먼저 환지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환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민법에서 배우는 민사상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새 토지로 옮겨주는 게 환지이죠. 이게 환지입니다. 50%를 적용하겠다. 그 표에서요. 2-21 첫 번째 칸에 1, 2, 3, 4, 5가 있고요. 다음 쪽 보시면 6, 7, 8, 9에서 전부 9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앞쪽이요. 31조. 어느 누가 2천을 갖고 있습니다. 2천을 갖고 있으면 50% 적용하면 얼마 주면 딱 맞아 떨어지게 되고요. 1,000을 주면 딱 맞아 떨어지게 되죠. 그냥 반토막 난다고요. 반토막입니다. 기준에 딱 맞아 떨어졌다. 적응 환지. 두 번째요. 어느 누가 300 갖고 있습니다. 300 갖고 있는데 50%를 적용하면 얼마를 줘야 되고요. 150을 줘야죠. 150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요. 50%를 원칙 50% 정해져 있으니까 반드시 50%에서 맞춰줘야 된다. 아니다. 원칙이 50%고 그렇게 할 수 없이 좀 예외도 두어야 된다. A요, B요. 어떻게 하게 될까요? 당연히 B로 가겠죠. A로 가면 복잡해진다고요. 더 복잡해집니다. 뭐요? A로 간다고 하면 300 가진 사람한테 150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10,000 가진 사람에게는 얼마를 줘야 되고요? 5,000을 줘야 되고, 23,447.49 가진 사람은요? 계산 빨리 안 나와요? 12,743.77 가진 사람은요? 지금 여기 수제비 띄워주는 거 아니죠? 수제비 띄워주고 좀 모질라 해서 조금 더 해서 얹어주고, 수제비 띄워주는데 좀 남아먹으면 좀 띄어내고, 지금 그런 거 아니죠? 반듯반듯하게 정해져 있는 땅에다가 맞춰주는 거죠.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쪽 반드시 고집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 어느 정육점을 갔었는데 정육점 아저씨가 정육점을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 집 들일 때 이제 어느 아파트 단지 새로 이제 입주한 아파트요. 그래서 이제 친구놈 세 놈 들어가면서 세근 시켰습니다. 1,800g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새 상가니까 아직 다른 상가 다 입주하지 않았고, 정육점 이제 무슨 이제 마트 정육점 세탁소만 문 열고 있습니다. 그 아저씨도 이제 처음 하시는 분 같아요. 손님들은 쭉 줄 서 있고요. 입주 때니까, 집들이 하는 때니까. 그런데, 아무튼 징징 도는 동그란 원반으로 썰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제 삼겹살 이만큼 잘라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근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집어서 올렸어요. 근데 1,800에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장을 내리죠. 한 장을 내렸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이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도마가 따로 있었고요. 도마에 가서 탕 반절로 잘라와서 올려놨어요. 넘어섰어요. 넘어섰으니까 다시 또 그걸 갖고 또 저쪽에 가는 도마에 또 가세요. 지금 손님들 줄 한참 서 있고, 한참 서 있다가 하고 있는데, 그거 몇 그램 차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또 자르세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또 빠져요. 그러니까 또 3번을 하시더라고. 3번을 해서 또 올랐어요. 1,800g이 넘어섰어요. 이제 뒤에 이제 계산하려고 서 있는 우리들 이제 앞에 서 있는 얼굴들 이제 굳기 시작하는 거죠. 뒤에 이제 서 있는 손님들도 궁시렁 내기 시작합니다. 아저씨 이제 얼굴에서 짝 삐질삐질 좀 땀나기 시작하고요. 얼굴 굳으셨고요. 또 도마로 또 다시 갈 시간 없잖아요. 바쁘시니까.
그 동그란 거에 4분의 1 짜갈 자르는 게 있잖아요. 손으로 뜯어요. 손으로 뜯어서 어떻게 맞춰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50% 저 숫자를 고집했다가는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여기 자체가 뭐냐면 환지객은 결론이죠. 7번요. 옛날에 땅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새 땅 어디를 찍어줄 거냐고요. 새 땅의 모양은 어디서 다 정해져 있고요. 실시계획에서 정해져 있죠. 실시계획 정해져 있는 그 땅 중에서 A한테 어느 땅을 찍어줄 거냐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A한테 50%에서 수제비 띄워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설계도에서 반듯하게 선이 다 그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사업 모양도 다 다르겠지만 어느 동네에서 가장 큰 토막 4,000, 그 다음 토막 2,000, 그 다음 토막 1,000, 그 다음 토막 400, 그 다음 토막 200으로 정해져 있다고 치죠. 그런 경우에 지금 150을 줘야 됩니다. 근데 150짜리 땅은 없잖아요. 150에 가까운 얼마를 주면 되고요. 200을 줄 수가 있죠. 50 더 얹어서 200짜리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기준보다 늘어났다. 뭐라고 하고요? 증환지.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50에 대한 돈 받아내야죠. 청소하듯이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그러니까 뭘 받아내야 되고요. 청산금을 받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요. 어느 누가 만제곱미터 갖고 있습니다. 50% 적용하면 얼마를 줘야 되는데 5천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5천짜리가 없죠. 5천에 가까운 거 얼마를 줄 수가 있고요. 4천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00 적게 4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준보다 줄어들었다. 뭐고요? 감환지. 5천을 줘야 되는데 4천을 줘야 되니까 1,000만큼 돈을 얹어줘야죠. 청산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이고 이 사람은 엄청난 이익이죠. 50에 대한 돈을 낸다고요. 조합 내부의 계산이에요. 조합 내부의 계산이니까 원가 계산입니다. 원가로 그러니까 50제곱미터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내고 500만 원 내고 50제곱미터를 가져갔다고 치죠. 사업 끝나고 나서 뭐 돈 계산도 사업 끝나고 나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5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을 조합 내부 원가 계산으로 그러니까 10만 원씩 해서 얼마에 가져갔고요? 500만 원에 가져갔다고 치죠. 그걸 바로 시장에다 내다 팔면, 그러니까 중개업소 내다 팔면, 그러니까 5곱빼기는 뛸 땅이잖아요. 신도시 땅이라고요. 신도시 땅 원가로 잡은 겁니다. 5곱빼기는 훨씬 넘게 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난 혜택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운이 좋은 거죠. 어떻게 잘라질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운이 안 좋은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일찍 해서 그러니까 8천과 2천 두 토막으로 갖고 있었으면 8천이니까 얼마짜리 땅을 받고요. 4천짜리 땅을 받고 2천이니까 1,000짜리 땅을 받겠죠. 그래서 이걸 내다 파는 거하고 이 1,000에 대한 조합의 원가 돈 받는 거하고 이 땅을 내다 파는 거하고 5곱빼기 6곱빼기 차이는 난다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쪽 계산은 다 조합 내부의 원가의 계산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돈 계산을 해야죠. 그런데 어느 경우에 그러니까 땅 주인에게 땅을 주는데 돈 주고받을 것 없이 딱 맞아 떨어졌다. 어느 정점 주인요. 세근요? 알았어요. 그래서 딱 집어서 딱 올렸는데 1,800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 그렇게 많을까요? 별로 없죠. 생활의 달인에서나 뭐 나오는 거고, 초밥을 딱 한 손에 지었는데 밥알 개수가 몇 개, 뭐 근데 생활의 달인에서나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청산금 생기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뭐가 생기게 된다고요? 청산금을 주고받아야 되는 문제, 청산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다 청산 문제가 생기니까 아까 그 종전토지 명세를 뭐라고 불렀고요? 청산대상 토지명세라고 부른 거죠. 강의노트요. 그러니까 2-20 표 옆으로 5칸, 그러니까 두 번째 칸, 그러니까 둘째 줄, 그러니까 종전토지를 두 번째 칸, 첫째 줄 뭐라고 부른다고요? 청산대상 토지라고 부르게 되죠. 대부분 다 청산이 생기게 되니까요. 계속요. 2-21, 그러니까 4번 보시죠. 그러니까 입체환지가 있습니다. 뭐 각각 계속 말씀드린 그 개념인 거죠. 뭐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러니까 먼 물주 위에, 그러니까 물주 중요하죠. 그 위에 건물주, 그 위에 토지주입니다. 어디에? 그러니까 지금 강남을 떠올려 보자고요. 50년 전에 강남에 뭔가를 한답니다. 근데 땅 받는 게 좋아요? 콘크리트 받는 게 좋아요?
땅 받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몇백 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당 다 땅으로 주는 거죠. 환지니까 땅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파트 한 채, 그러니까 건축물의 일부를 줄 수 있다고요. 근데 땅 받을 사람한테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너한테는 땅 안 줘. 너한테는 콘크리트 줘. 콘크리트 받아 가실래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101동 아파트 통째로 줄지는 않잖아요. 아파트 한 채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는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의 뭐가 있을 때에만, 그러니까 신청이 있을 때에만, 즉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동의할 때에만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땅 받을 사람은 땅 받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요. 환지가 소유권만 넘기는 게 아니라 소유권과 기타 권리도 다 넘기는 겁니다. 여기는 새 땅 받으면 소유권 넘어오고 저당권, 임차권 등 기타 권리들도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도 있고 그러니까 기타 권리자도 있는데, 그러니까 소유자가 새 땅을 받기 싫다고요. 새 땅 받기 싫으면 기타 권리자도 설득해 내라고요. 그러니까 보시죠. 어느 땅이 있습니다. A 소유자, 그러니까 B 임차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 빌려서 그러니까 배나무 과수원을 짓겠다고요. 그래서 10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계약 맺고 보증금 1억에 그러니까 월 200만 원씩 해서 지금 땅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100만 원이요. 그래서 10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쭉 가는데, 그러니까 배나무 묘목 심어놓으면 내일 그 배 열리나요? 아니죠. 4년은 가야죠. 3년째 열리는 건 요만한 거는 그 상품성은 그냥 사람도 먹을 수도 없고요. 4년 되어야 제대로 이제 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9년까지 쓰고 10년 되면은 새 나무로 바꾸는 게 낫고요. 그래서 한 4년 되어야 수확이 예정된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 됐고 2년 동안 수확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확한 적 없죠. 여기다 농사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퇴비 쌓고 거름 붓고 등등등 경운기 다니는 길 만들고 등해서 이 사람이 거기다 투자 1억만큼 그러니까 시설 투자, 그러니까 지력 증진을 위한 이러저러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2년 된 상태에서 아직 수확도 못하고 있는데 땅 주인이 나가겠대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신청, 동의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 나 새 땅 받기 싫다. 근데 소유권 기타 권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유자가 나 새 땅 안 받을란다. 그러니까 너도 나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임차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10년 농사 생각하고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나가재요. 아니 뭔 동네에다 환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대로 쓰면 좋겠구만. 근데 환지는 공익사업이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새 땅 그만 옮겨서라도 계속 농사는 짓고 싶은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 나 돈 받고 나가야 돼. 나 시골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나 해외로 이민 가겠으니까 너도 나가자. 그럼 내가 좀 투자한 돈이 얼만디? 내가 너한테 돈 줄게. 그럼 뭐 어떻게 어느 돈을 주려고? 보증금 1억 줄게. 무슨 소리 보증금 1억이야.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 줄 건데? 뭐 여기 투자한 거? 나 그거 좀 생각해 달라고? 알았어. 500원. 500원 받고 나오실래요? 택도 없는 소리. 난 들어갈 티요. 가야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새 땅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기타 권리자가 원하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돈 받고 나가겠으면 이 임차인도 설득을 해내라고요. 내가 8천만 원 줄게. 택도 없는 소리. 내가 1억을 넣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9천만 원. 알아서 9천만 원. 설득을 하라고요. 그래서 소유자가 새 땅을 받기 싶으면 기타 권리자도 환지를 받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라고요. 그래서 소유권 기타 권리자 둘 다 존중한다. 기타 권리자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 지금 뭐 넘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 중에서 굵은 글자 된 게 4번과 5번 두 개밖에 없고 출제일수 4번씩 나온 것도 4번과 5번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지금 한번 들으시면 끝이에요. 이것 갖고 틀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4번과 5번 두 가지요. 환지죠. 환지. 토지 대신에 토지인데 4번 콘크리트 주려면 그쪽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 환지, 소유권만이 아니라 기타 권리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만이 아니라 기타 권리자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6번 그러니까 과소 토지 환지 부지정. 아주 작은 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누가 100을 갖고 있어요.
지금 300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150에다가, 그러니까 돈 내서, 그러니까 한 필지 받아가는 거죠. 근데 어느 분이, 그러니까 이쪽 뒤에도 이거 있는 거 모르고, 앞쪽에만 있는 줄 알고, 아, 환지는 그런갑다 하고 그냥 집에 갖다 고치자고요.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100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게 돼요? 50만큼의, 그러니까 환지를 받을 수가 있는 비율을, 그 정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작은 토막이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200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그러니까 신사임 땅 할머니 돈 들면서요. 아, 돈 내면 맞춰준다며. 돈 내면 맞춰준다며. 아, 돈 낼게. 그러니까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신사임 땅 할머니 5만원짜리 흔들면서, 아, 돈 낼 테니까 맞춰줘. 이런 걸 청상금이라고 한다지 아마? 하면서 얘기합니다. 줘요, 못 줘요? 못 주죠. 지금 다 반토막 나고 있잖아요. 다 반토막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합장 고등학교 동창도 유분수지 100 가진 사람이 200 꽃배기를 받아갈 수는 없죠.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엉망진창 여기에다가 50짜리 땅을 만들어 냈으면, 아주 작은 땅으로 해서 50까지 했으면은 이 사람이 받아갈 기회도 생기겠죠. 그렇지만 저기서는 기본 토막이 200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선 어딘가서 선이 정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그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어느 선 위는 새 땅을 돈 내면 새 땅을 받을 수 있고 어느 선이 안 되면 쫓아낸다. 새 땅 주인 돼서 신도시에서 새 땅 주인 돼서 누리어 하는 거하고 쫓겨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조합 총회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280 이상이면 돈 내면 한 필지 맞춰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280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네요. 처음부터 100 가진 사람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250을 기대했던 278 가진 사람, 275 가진 사람, 이분들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쫓겨나게 된다고요. 270 정해졌으면 새 땅 주인 되는데 280 정해지는 바람에 쫓겨나게 되는 거죠. 기분 안 좋죠. 이제 총회 때 난리를 펴시고 석유통 그냥 알아서 하실 문제고, 법에서는 그런 거 써놓을 필요가 없죠. 환지 부지정 총회에서 결정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어떤 동의도 필요 없이 새 땅을 주지 않습니다. 8번이요, 7번이요. 도로 등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환지 몇 퍼센트를 적용한다고요? 50%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등 공공시설, 옛날 논두렁 밭두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반절로 줄어들어라. OX X인 거죠. 보시자고요. 왜 50%예요? 논두렁 대신에 신장로 8차로 길이 들어서서 개인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거죠. 여기 있던 개인 땅 중에서 신장로 땅이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런 거고, 또 이 50%는 개인에게 땅을 주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민사상의 권리를 바꿔주는 토지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공적인 땅에 대해서 50%를 적용할 리가 없죠. 논두렁 밭두렁 지게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걸 반절로 줄여서 이제 지게지고 깨금발로 뛰어댕겨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저 개인에게 주는 50% 그런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8번요.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서관 이사 간다고요. 여기 마을회관 옆에 조그만 마을 문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새로 도서관이 만들어졌다고요. 도서관 얼마나 잘 지어요, 요즘에요. 국립도서관이지 우리나라에 2개가 있죠. 저쪽 서울 고속터미널 옆하고 여기하고 2군데가 있는데, 아무튼 도서관, 꼭 국립도서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립도서관도 엄청 잘 짓고 있습니다. 땅도 훨씬 크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마을문고 책이 몇 권이나 있었겠어요. 소공자, 소공녀, 하클베리, 피네, 모험, 15소년 표류기, 그 다음에 이빨 빠진 대망이요. 대망, 일본 소설 중에 1권, 2권, 7권, 10권, 이빨 빠진 대망, 그런 거 한 5권 있었겠죠. 그 대신에 이제 큰 도서관 지었으니까 새 책 다 구비하고, 컴퓨터 다 사고, 다 직원들 다 이사 준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데, 도서관 관장, 그 자리에다 깃발 꽂고 앉아서, 나이다 반절 또 주어잉.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서관 지금 크게 개인 땅들을 엄청나게 뺏어서 도서관 크게 만들어줬는데 그래 가면 돼. 여기다 또 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환지를 주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요. 공적인 땅이라고 100% 고르지는 아니고, 여기는 그냥 공적인 땅이라고요. 논두렁, 밭두렁, 마을회관.
마을문구는 그냥 공적인 땅이고 계획 하나, 둘, 셋, 세 번째 계획에서 그러니까 조합원에게 주는 땅이 아닌 공적인 땅은 이렇게 잡는다.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고요? 보류지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보류지는 없었지만 환지계획에서 보류지,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외울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얘도 뭐 깍거리 아닙니다. 붙이죠. 그러니까 환지, 땅진의 땅인데 콘크리트 주려면 동의받아야 된다. 환지, 소유권 기타 권리 다 존중해야 되니까 소유자 받기 싫으면 기타 권리자도 받지 않겠다고 동의를 받아내라. 이제 두 가지가 초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책으로 가시죠. 책 보시면 책의 249쪽이요. 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네모 1번 환지계획 양구 1번 시행자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표시요. 전부 또는 일부 표시요. 일부 위에다가 혼용 쓰시고요. 아까 섞어치게 그러니까 환지와 수용을 섞어서 하는 혼용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에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환지를 하든 일부 환지를 하든 그러니까 권리가 싹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공법에 따른 행정계획이 있어야만 새 땅으로 넘어가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환지 설계 표시요. 환지 설계 동그라미 2번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표시요. 환지 명세 3번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표시요.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뭐 3번 끝에다가 괄호하고 종전 토지 괄호 닫고 쓰시고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에 다 뭐가 붙는다고요? 청산이 대부분 다 붙게 되니까 종전 토지 목록을 명세를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4번 채비지 또는 보류지 표시요. 보류지 명세 법이 엉망진창이죠. 7번 보시자고요. 보류지에 뭐가 있어요?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는데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그럼 말이냐고요. 이게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입체환지 계획하는 경우 입체환지 표시요. 입체환지 용 건축물의 명세 표시요. 명세 어찌고저찌고 공급방법 규모 기타사항이 들어갑니다. 뭐 단어 하나도 외울 거 없고요. 칠판요. 이 그림이면 됐죠. 아까 그 표가 차라리 더 낫고 강의노트 2-20에 있었던 표가 훨씬 더 낫고 그림으로 해도 옛날 땅 어디 갖고 있었고 새 땅 어디 주고 조합원에게 줄 땅은 이리 잡고 공적인 땅은 여기로 한다. 됐습니다. 내용 이해하셨으면 됐어요. 객관식에서 안 틀려요. 양보하러 2번 그러니까 환지계획 작성 기준 그러니까 칠판요. 그런 소련 말들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환지계획 이거는 나중이죠.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결정된 나중 문제이고 환지계획 작성 기준 A한테 A가 옛날 땅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설계도에서 딱딱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A한테 어느 땅 찍어줄 거냐고요. 이 중에서 A는 사거리 땅 받고 싶겠죠. 근데 여기 사거리 땅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가치가 더 큰 사람에게 더 비싼 땅을 줘야 되겠죠. 아니면 사거리 땅 조그만 거 저 귀퉁이 땅 큰 걸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A한테 어느 땅을 찍어줄 거냐 B한테 어느 땅을 찍어줄 거냐 그것을 소련말 뭐라고 한다고요?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광고 1번 원칙 땡땡 환지계획은 그러니까 종전의 토지와 환지 표시요. 그러니까 종전의 토지와 환지 그러니까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성, 환경, 급악 표시요. 급악, 계상을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선, 사선 그고요.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표시요. 기준 공짜 문제죠. 아랫사람이요 윗사람이요? 윗사람이 정합니다. 기준 보리지 책정 기준에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표시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첫째 줄에 종전 토지와 환지 아까 보셨듯이 새 땅 찍어줄 거면 옛날 땅 새 땅 양쪽 다 눈 감고 아무데나 찍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쪽은 가치가 훨씬 더 큰 거죠. 옛날 땅 새 땅 양쪽 다 비교해서 이것저것 다 비교해서 그 밖 계산까지 있으니까 다 비교해서 하는데 위치목 면적 중에서는 지금 이 경우에는 80과 40이니까 이 경우에는 면적 비율이 얼마가 될 거고요. 50%가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정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쪽 아세요. 뭐 참고 환지계획의 기준 중에서는 이건 이제 시행 규칙이라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그 중에 지금 그러니까 수업과 관련된 하나만 보시죠. 제일 왼쪽 위에 환지계획의 기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환지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번 평면 환지 표시요. 평면 환지 땡땡 환지전 토지 표시요. 토지에 대한 그러니까 권리 표시요. 권리를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표시요. 토지에 이전한 방식.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바꿔준다고요. 근데 권리라고 돼 있죠. 소유권이 아니라 권리. 소유권 기타 우리를 싹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입체 환지 표시요. 입체 환지. 환지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표시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아파트 한 채를 준다고요. 나머지는 다 나중 문제입니다. 넘어오시고 한 장 넘어서 252쪽에 방괄 2번 예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환지부 지정. 첫째 줄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부 지정. 보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 표시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표시요.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 표시요.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표시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소유권 기타 우리 다 넘어가니까 둘 다 안 받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 둘째 줄이요. 과소 토지 표시요. 과소 토지에 대한 환지부 지정. 너무 작다고요. 아주 작은 땅까지 다 새 땅을 줄 수는 없죠.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상에서 제외 표시요. 제외할 수 있다. 다음에 공공시설 용도 폐지. 공공시설 용도 폐지 앞에다 그냥 도서관 이사 쓰시고요. 도서관 이사 간다고요. 뭐 도서관 이사 간다 그러면 됐지. 뭐 그런 거 옆에 있는 5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도서관 이사 갔다고요. 됐죠? 시간 탱탱 남으니까 보시면 시행자 도시개발사 합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 표시요.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울어진 선 사선 거고요.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일부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으며 표시요. 환지를 정하지 않으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해야 된다. 새 도서관 만들어졌고 그 옛날 도서관 그 자리에 쓸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새 도서관 지금 개인 거 엄청 뽑아갖고 몇 곱빼기 새 땅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랬으면은 나머지 그 처자리는 다시 또 환지 거기다 또 줄 리는 없죠. 다음에요. 그 아래 환지 부지정의 예외는 나중에 보시고 다음 쪽 가세요. 동그라미 2번 토지 면적. 정환지가 만지 오른쪽이요.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수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표시요.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표시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뭐 두 문장 빼고요. 지금 둘째 줄 표시한 곳에 면적을 늘려 7번 보시죠. 300 가진 사람에게 350 준다고요? 그럴 수는 없죠.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기준보다 좀 더 붙여서 한 필지 맞춰준다는 얘기죠. 참고 생략하고요. 그 아래 박스 아래 동그라미 3번 공공시설 용지. 동그라미 3번 제목 위에다가 도로 등 쓰시고요.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요. 공공시설을 위한 투쟁의 추진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몇이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을 정할 때 그 위치 면적 등에 대해서 환지계획의 원칙적인 작성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몇이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기준 7번이요. 그 기준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여기서 50%이죠. 개인에 대한 민사상의 토지를 민사상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새 토지로 옮겨주는 개인에 대한 이 80에서 40으로 간다. 이 개인에 대한 환지 기준 50%를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 뭐 그렇고요. 동그라미 4번 채비지는 토막상입니다. 나중에 보셔도 되고. 다음 쪽 가세요. 254쪽에 양괄호 3번. 입체 환지가 있습니다. 방과 1번 입체 환지 시행 땡땡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표시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 표시요.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콘크리트 줄 때는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동의했을 때만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했을 때만 콘크리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아파트 한 채를 주는 거지 아파트 101동 통째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일부를 준다. 그러면 이제 대지집은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방과로 2번 이하 내용 중에서 볼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적은 없고요. 방과로 2번은 나중에 보시고
방과로 3번 X. 다음 쪽에 방과로 4번 X까지 있고요. 뭐 양과로 4번 환지 지정 제한은 전혀 다른 얘기고요. 뭐 양과로 5번도 또 다른 상황이고, 양과로 6번 환지계획의 인가. 방과로 1번 인가권자 땡땡. 행정청이 아닌 표시요. 행정청이 아닌. 그러니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지사 넘어와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표시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뒷문장은 나중에 보시고, 환지계획은 여기는 관청에서 개입할 게 적다고요. 여기를 밀 건지 말 건지, 거기다 주거 목적 신도시인지 남의 어떤 신도시인지, 또 아까 땅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건지 시가지 모양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주 터미널 앞에 상가 건물이 기본적으로 우리 건물만 한가요? 공주 뭐 안 가보신 분들이라도 하더라도요. 오지간한 시가지에 있는 상가 땅들 다 요만하잖아요. 1층에 미장원 하나 있고, 그러니까 2층에 뭐 무슨 속세마건 조그만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3, 4층에 뭐 집으로 쓰고 있거나 뭐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여기는요, 상가 한 필지가 지금 우리가 보시는 이 토막들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고두고 그러니까 계속 발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시의 중심 통로가 중심 통로니까 크게 된 거죠. 이거를 크게 낼지 작게 낼지 그것 자체가 그 단지가 어떤 곳이 되는지 그러니까 다 결정되는 거죠. 중요한 정책 결정이니까 두 가지는 국시대입니다. 근데 이거는 관청에서 개입할 게 없다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다 정했으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청에서 조합장 불러갖고 조합장 왜 개똥이 아저씨는 사거리 땅 안 주고 이 땅 줬대? 그런 걸 뭐 관청에서 따질 게 없다고요.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야 된다. 변경하려면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조합장 소고기 받아먹고 지 맘대로 바꿔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관청의 가장 말단 시군구가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건 관청에서 개입할 게 없는 거니 크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257쪽에 네모 2번 환지의 정지의 지정 양과 1번 X.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됐어요? 아니군요. 의의가 아니라 그냥 법조문이군요. 양과 1번요. 살리고요. 그러니까 땡땡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표시요.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의 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표시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지의 정지는 지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 문제. 그래서 한 장, 두 장 넘어와서요. 261쪽에 네모 4번 환지 처분으로 가도록 하시죠. 이제 계획 세개를 확정했고 사업을 하고 이제 사업이 다 끝났으면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줘야죠. 그것을 이제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고 이제 네모 4번 이하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